안녕하세요. 진보 매체를 후원하는 개념 있는 밴드 모비딕 보컬 이시영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8월 초에 선보일 모비딕 3집 앨범에 들어있는 통일의 노래 화해입니다. 현재 굿펀딩.net에서 모비딕 3집 후원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모비딕 새 앨범에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정구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센스 있는 엄마들의 외출 필수품, 휴대용 여아 소변기 쉬아. 산책, 주말 나들이, 자동차 안이나 여행 휴가지 등에서 쉬아는 외출 시 우리 아이의 청결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첫 필수품입니다. 생수병과 쉽게 연결되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귀여운 디자인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100% 국산 제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쉬아를 검색하세요.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7월 15일 올열입니다. 장맛빛 속에서도 햇빛이 가끔씩 비쳤다가 다시 폭우로 변했다가 그야말로 날씨가 사람의 변덕죽 끓듯이 합니다. 지난 주말 토요일 서울시청과 광장에서 열렸던 국정원 대선 개입 부정선거 규탄 촛불 집회는 그 찌푸린 간혹 비가 흩뿌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나와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지금 국정조사 45일짜리 국정조사 중에서 김현 의원과 진선미 의원을 빼라놓고 요구하는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귀퇴 경로 때문에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15일을 허송시효를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국민들이 그래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대선 개입 부정선거에 대해서 나몰라라 태도로 일관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따위 식으로 나간다면은 국민들의 분노는 더 활활 타오를 겁니다. 어느 정당의 대표가 촛불 집회에 나왔나요?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를 다각기 마사오라고 불렀다고 또 새누리당이 거의 뭐라고 그럴까? 우리 지랄 연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유사한 바입니다. 사실 다각기 마사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박정희가 지 이름, 한글 이름 버리고 창시 개명한 게 바로 다각기 마사오입니다. 박정희 스스로 지은 이름이죠. 그거 좀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다각기 마사오의 딸이 대통령이 되면은 다각기 마사오로 부르면 안 됩니까? 무슨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면 안 된다고 하는 홍길동이 아버지도 아니고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다각기 마사오라고 부르면은 새누리당이 벌컥 열을 냅니까? 귀태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다각기 마사오, 독재자 다각기 마사오, 만주군관학교 교장선생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카키 마사오가. 교장 선생님의 훈도와 지도 덕분에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땡큐 고자이마스라고 얘기합니다. 박정희가 다카키 마사오가 현직 대통령이 있을 때입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윤창중 성추행 때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에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상회담 문건 불법 공개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노무현 NLL 발언 왜곡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청와대가 귀태 발언 나오니까 뭐 이 새끼들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청와대와 후한무치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대해서 민주당의 태도는 또 어떻습니까? 홍영표는 대변인직에서 사퇴하고 김한길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의 한계입니다. 152명일 때도 열린우리당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늘 새누리당의 입김 앞에서는 추풍낙엽 신세인 이 무능한 대처 능력에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이러니 국정원 직원들이 서울시장, 대통령 후보들을 막말로 난도질하고도 큰소리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정원의 대선국장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댓글 대자 대통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대통령 각하 다카키 마사오 아버지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공무원들이 익명뒤에 숨어서 인터넷에 쓴 댓글이 바로 아따 전라디언 전부 조져버려야 한단께 홍어종자 전라디언들 죽여버려야 한다 이딴 식이었습니다. 크기에 개우 귀태라는 얘기에 격론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나라 쪽팔립니다. 국격 상실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고등학생들이 맨발로 시국선을 하는 장면도 있었죠. 전북 무주에 있는 대안학교 푸른꿈 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맨발 사진을 보면서 어른인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정작 부끄러워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 똘마니들인데 왜 제가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정말 쪽팔리고 창피했습니다. 어른들이. 오늘의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죠. 밀려있는 광고 녹음하는 날이라서 오늘 광고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국민TV 라디오에 광고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이브로 생방송되는 방송에도 많은 청취자들이 있지만은 또 팟캐스트로 다시 전파되는 그 방송에도 수많은 다운로드가 일어나고 있죠. 국민TV로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광고 접수가 됩니다. 오늘 밀려있던 광고들 녹음 다 끝나면은 내일부터는 아마 다시 광고들이 불이 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칼럼으로는요. 한겨레 신문에 이명박 정권의 거짓말까지 승계할 것이냐는 임석규 정치사회 에디터. 옛날로 지금 정치부장 같은데요. 아니지. 정치사회 담당 부국장 정도 될 겁니다. 정치사회 에디터의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대사란 모국의 선을 위해 거짓말을 하라고 외국에 보내진 정직한 사람이라고 17세기 영국의 외교관 헨리 워트는 말했다. 국가 간 외교에선 자국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타국에 대한 전략적 거짓말은 종종 애국으로 칭송받기도 한다. 그런데 거짓말의 대상이 자국 국민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대통령은 수십조 원의 예산을 들인 국책 사업에 대해
천연덕스럽게 국민을 속인다. 장관들은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일삼고 건설업체들의 담합을 부추기기도 한다. 감사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장은 이런 일을 감시하고 적발하기는커녕 눈 감아주고 귀 닫아주며 거짓의 은폐에 조력한다. 호텔 안가에서 5만 원짜리가 빼곡히 들어간 건설업자의 포도주 상자를 받아 챙긴 국정원장은 검찰에 출석할 때 소나타 차량을 타고 나타나 청렴하다고 우기려 한다. 이제 보니 그가 대선에서 대북 정보 인력을 빼내 야당 후보 댓글 공작에 투입한 것은 정권이 교체되지 않아야 이런 엽기 행각들이 들통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 네. 정말 진짜 참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대선 전에 알았더라면 과연 박근혜를 뽑았을까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예, 정말 의심스러워요. 호텔 안가에서 5만 원짜리 빼곡히 들어간 건설업자의 포도주 상자를 받아 챙긴 원세훈이 검찰에 출석할 때는 쏘나타 차량을 타고 출도한 모양이죠. 아, 나 이렇게 청렴하니까 내가 돈 받은 거 있겠어? 이딴 표현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정말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른바 가진 자들이 검찰에 출두할 때, 그야말로 침대에 누워가지고 링겔 꽂고 출두했다가 무슨 국제중 비리 저지른 그 이사장도 그랬다죠. 그래가지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이 확정되자 제발로 걸어 나왔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 일상화된 이런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이 지지하는 정당이 새누리당이고 그 새누리당의 상징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댓글 대자 대통령입니다. 정말 이명박이가 몸바쳐서 KBS, MBC 장악 안 해놨더라면 벌써 박근혜 물러났을 거예요. MBC, KBS 사장한테 감사패라도 주세요.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거 고마워하시라고. 다른 나라 얘기였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도 국격을 내세우던 이명박 정권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야당 주장이 아니라 이 정권을 승계한 박근혜 정부의 검찰과 감사원이 뒤늦게 밝혀낸 사실들이다. 책임지겠다는 사람은커녕 사과 한마디 들리지 않는다.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도 쉽지 않은 모양이다. 대통령 하기 쉽고 장관 하기 편한 나라다. 네. 책임지겠다는 놈이 없어요. 사과 한마디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야말로 적반하장격으로 도둑놈이 몽둥이 드는 게 적반하장입니다. 말이 그냥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집안에 들어온 도둑놈 새끼가 그 도둑놈을 물리치려고 집주인이 나섰더니 몽둥이로 패는 게 바로 적반하장입니다. 이런 나쁜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이 정권이 이명박 정권을 죽이기 위해서 그딴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망발까지 내뱉는다고 합니다. 이명박. 그나마 박근혜가 대통령 됐길래 망정이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으면 너는 아주 그냥 아작이 났어. 그야말로 봐주고 또 봐주려고 해도 도저히 봐줄 수가 없으니까 이딴 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어디서 그 입으로 정치 타락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고. 미친 새끼들도 아니고. 이명박 정권은 그렇다면은 임석규 에디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박근혜 정권은 얼마나 다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대통령은 그걸 대통령이 모를 리 있겠느냐고 모두 수근거리는 사안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고 한마디 하거나 침묵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대국민 사기극의 가속 엔진을 달아줬던 감사원은 대통령이 바뀌자 돌연 표변에 문제투성이 사업임을 들춰낸다. 전 정권의 감사원장을 유임해 준 데 대한 보온일까? 뒤늦게라도 밝혀내 그나마 다행이 아니냐고 항변한다면 감사원이 너무 초라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준 원장 체제 국정원. 달라졌을까? 국정원의 원혼은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다. 참 국정원의 원혼이 그렇다면 국정원 직원들 전부 대가리 맞고 원산 폭격해야 됩니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명박과
박근혜를 향한 유명의 굴종이었습니다. 요즘 국정원을 보면 이 원론과 꼭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국정원 홈페이지는 자유를 안보를 확고히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국정원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가운데 입맛에 맞는 문구만 골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애써 해석한다. 그런데 그 뒤 어떻게 됐나? NLL은 원래 그 지점에 멀쩡히 살아있다. 국정원 해석대로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을 포기했는데 북한이 사수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 참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흠집내려고 대화록을 북한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해 해석한 결과 국정원은 북한 주장에 동조하며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를 하는 꼴이 되고 있다. 이런 국정원을 뭐 하려고 지금 초단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간첩 때려잡고 국가 안보하라고 그랬더니 대한민국 NLL 방해 선을 갖다가 고스란히 들어가지고 김정일 앞에 갖다 바치는 김정은 앞에 갖다 바치는 국정원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국방부 해석은 대화록에 NLL 포기로 해석할 만한 발언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이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국정원 성명에 대해 국방부가 그런 해석은 사실 왜곡이라고 애들러 지적한 셈이다. 국정원은 창피한지도 모르는 모양이다. 원래 국방부도요. 대변인 브리핑에서는 비슷하게 얘기를 했다가 조금 뒤에 소개하는 김종대 편집장의 국방부의 거짓말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원문을 보고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겁니다. 대화록에 NLL 포기로 해석할 만한 발언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노무현 발언이 아니라 김정일 발언이다라고 하는 국방부의 해석은 그야말로 국정원을 갖다가 아주 그냥 패대기 치는 거 못 잘라가지고 아주 골로 보낸 해석입니다. 진짜 국정원 간부들은 어디 얼굴을 들고 내가 국정원 간부라고 얘기하고 다니겠어요. 쪽팔려서 말도 못하고 다니지. 이제 김정일을 위한 국정원이 돼버린 거야. 김정일이 한 얘기를 갖다가 노무현 한 얘기라고 왜곡해가지고 노무현이가 NLL을 갖다가 북한에 갖다 바쳤다고 이런 해석을 하던 이런 국정원이 대한민국 국정원 맞아? 북한 남로당 연락부 아니야 이거? 정말 창피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진짜 나가 죽으세요. 사람 뭐합니까? 정말 저라면은 쪽팔려가지고요. 접시물에 코 박고 죽었을 거예요. 임석규 에디터의 칼럼 맨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의 거짓말에 관한 불편한 진실이란 책을 쓴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존 미어 샤이머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로 지도자들이 자기네 국민들에게 하는 거짓말을 꼽으며 공동체의 삶을 혼탁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일상생활에도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권 책임자들의 거짓말이 임기가 끝난 뒤에야 뒤늦게 밝혀지는 악순환을 끊을 방법이 없을까? 임기 이후에라도 거짓말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지우고 처벌을 받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바로 그거죠. 이명박이를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명박을 처벌을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함부로 못할 겁니다. 나도 거짓말 했다가는 임기 후에 저렇게 작살나는구나.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민들의 깨어있는 의식과 그리고 시민들의 조직된 힘입니다. 그리고 반대하고 항의하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댓글을 쓰든지 밖에 나가서 시위에 나가든지 아니면은 담벼락이라도 대고 소리라도 치라고 그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미 제시해 놓았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계속하죠. 입이 부르트도록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도 정말 크게 국민들에게 임팩트를 주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방송사가 권력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KBS, MBC 이런 방송사, 권력에 휘둘리는 방송사가 아닌 바로 모두가 주인이고 주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협동조합 언론, 미래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으로 많이 가입해 주시면은 지금은 이렇게 열통이 터지지만은 내년 지방선거, 국회의원 총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열통 터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콤수의 컨트리 버전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완벽하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라는 노래를 들으니까요, 각하는 꼭 그럴 뿐입니다 라는 얘기 같습니다. 예, 조합원 6분이 가입해 주셨습니다.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동대문 종합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또한 마찬가지인 지리인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릴게요.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지주쭈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수원시 이목동의 나잖아요 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나잖아요. 예. 전남 여수시 덕충동의 아리솔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경기도 광주시 오포 문영리의 위너스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예, 결국은 바로 할 말 제대로 하는 언론, 권력에 휘둘리지 않은 언론, 목에 칼이더라도 할 말은 꼭 하는 그런 언론, 그것을 텍스트가 아닌 영상으로 보여주는 언론, 국민TV의 초석이 될 겁니다. 저 방송 도중에도요, 조합원 가입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이 광고는 코리아 시국대책위원회에서 신청한 광고입니다. 코리아 시국대책위원회. 참 진짜 이런 대책위원회가 나와야 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해외 거주한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코리아 시국대책위원회. 코리아 시국대책위원회에서는 중앙선관위와 전국선관위를 불법 부정개표 헌법유린죄로 고발한다 라고 하는 연합 플래시몹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날짜는 7월 19일까지며 플래시몹과 관련해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요, 전화번호 적으세요. 011-457-0211.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011-457-0211로 연락을 하시거나 다음 카페 18대 대선 부정선거 규명 목회자 모임, 18대 대선 부정선거 규명 목회자 모임으로 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플래시몹과 관련하여 진행 절차, 방법 등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다음 카페에서는요, 18대 대선 부정선거 규명 목회자 모임 중에서 18대 부정선거 목회자 이 정도만 검색하면은 카페가 나옵니다. 예, 거기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내일부터 광고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합니다. 얘기하기 좀 창피한데요. 저희 팬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제 시간에 팬카페에 대해서 홍보하겠다고 해서 돈 내고 하는 광고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낸다고 해가지고 내일부터 읽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혹시라도 그런 광고가 나오더라도 공짜로 해주는 광고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방부의 거짓말 치밀하지 못했다. 국방부가 처음에는 국정원의 말에 동조하는 듯이 브리핑을 했다가 오후에는 아까 임석규 에디터의 말처럼 바로 그 이야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가 아니라 김정일의 이야기였다. 라고 말하자면 말을 바꿉니다. 그 이유가 된 칼럼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디펜스 21 플러스인가요? 김종대 편집장.
예, 아주 남북 문제와 군사 문제에 관해서는 정통한 전문가죠. 국방부의 거짓말이 치밀하지 못했다. 이것은 여전히 유효한 칼럼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걸 아는가? 20억 년 전에 지구 최대의 대기오염 사건이 발생해 지구 생물의 98%가 멸종했다. 이 오염 사건을 피해 살아남은 박테리아들은 포유류 내장 속으로 들어가 아직도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를 혐기성 박테리아라고 한다. 지구 탄생 이래 가장 참혹한 참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은 다름 아닌 산소의 출현이다. 바닷속 남조류가 최초로 광합성 활동을 하면서 배출한 오염물질인 산소의 출현은 재앙 그 자체였다. 그러나 그 생물들이 죽었기에 지구는 고등 생명이 번성하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할 수 있다. 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다가와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대 편집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서 평화와 공존의 새 질서가 정착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우선 한미동맹의 효용이 감소된다. 외부의 안보 위협이 없는데 우리가 굳이 미국에 의존해서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미국이 심심하면은 북한 위기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우리 남한이 벌벌 떨면서 수십조 원의 무기를 사주고, 그리고 오늘 CBS 노컷뉴스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이명박 정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국민들 몰래 미국의 기지들을 반환해 받으면서 거기에 오염돼 있으면은 그 오염을 갖다가 정확하게 조사해가지고 오염을 원상복구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전혀 원상복구도 없이 그대로 받겠다고 몰래 미국 가가지고 다 오케이 해준 겁니다. 한미동맹의 효용이 감소되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죠. 예. 미국만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군대도 할 일이 없습니다. 남북 합쳐가지고 몇백만 명이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들이야 군대 의무를 다하는 거니까 제대하면 그만이지만은 준사관, 사관들, 그리고 장군들 갈 데가 없어집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 있죠. 문제는 새로운 평화공존의 질서로 가는데 이 변화를 거부하는 구시대의 엘리트와 기득권층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 냉전 세력들이 마치 과거 지구 최대의 대기오염 사건 때 나왔던 혐기성 박테리아가 되든지 아니면 평화공존의 새 질서가 좌절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군은 지금껏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길에 뛰어들기를 주저하고 반대해왔습니다. 그 주된 사례를 봅시다. 1996년경부터 우리 정치권, 특히 야당은 남북 관계에서 국군 포로 송환 문제를 제기하며 포로 송환을 국가 정책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당시까지 보수 정권은 국군 포로라는 말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버텼다. 당시 국방부 군비 통제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들의 입장은 한국 전쟁 당시에 반공 포로를 일반적으로 석방한 우리 쪽 사정으로 북한의 포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이제 와서 국군 포로 문제를 제기하면 명분이 약한 우리가 북한에 말려들게 될 것이라며 국군 포로라는 말 자체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국군 포로라는 말 대신에 한국 전쟁 실종자라는 말을 고수했다. 국군 포로를 말하기만 해도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라는 이유로 거론하지 못하도록 국회에 압력을 행사했다. 1998년에 집권한 김대중 정부가 국군 포로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총리실에 국군 포로 송환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런데 이전 정권에서 우려했던 일은 전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보수 세력은 적반하장으로 김대중 정부에 납북자와 국군 포로를 송환하라며 군복 입고 시위를 벌였다. 우리 군들 참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원래 국군 포로란 말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박정희 정권도 마찬가지고요. 국군 포로란 말 자체를 금기시했습니다. 국군 포로란 말을 갖다 못 쓰게 했어요. 한국전쟁 실종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참나. 그래가지고 김대중 정부가 국군 포로란 말을 최초로 썼죠. 그리고 총리실에다가
국군포로 송환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공식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포로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했던 그 보수 정권, 그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정권의 주장했던 일 전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수 세력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송환하라고 이제는 지들이 바로 써가지고 시위를 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뿐입니까? 2002년 북한과 개성공단 개발이 논의되자 보수 세력 난리가 났죠. 북한의 주요 남침 통로에 도로를 깔고 사람이 왕래하면 유사시 북한에 남침 통로를 제공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국방부의 온갖 방해와 노골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도 개성공단을 살리겠다는 입장이고요. 한 발 더 나아가 공단을 국제화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면 서울까지 더 신속하게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다고 나라 망한다고 소리치던 보수 세력들은 지금 주둥아리 꽉 다물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금강산 관광을 위해서 동해 남북철도 도로 연결이 추진되자 이번엔 국방부가 난리를 쳤어요. 육로 연결은 정전협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유엔사 승인 없이 절대 추진될 수 없다며 가전 방해로 육로 연결을 지연시켰습니다. 그 때문에 금강산 육로 관광이 원래 김대중 정부에서 성사될 계획이었지만 자꾸 지연돼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 와서야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물어봤어, 유엔사에. 육로 연결은 정전협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유엔사의 승인 없이 절대 안 된다고 국방부가 얘기를 했으니까 유엔사에 아니 니들 왜 육로 연결이 문제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자 유엔사에서는 우린 반대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중간에서 국방부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제 금강산 육로 연결이 그때 이루어졌죠. 그게 우리 동부전선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말하는 인간들 아무도 없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의료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만들어지면 서울과 인천의 안보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국방부나 국정원의 주장은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상투적인 거짓말이고 그 증인들이 현재 아직도 현직에 남아 있습니다. 2007년에 김장수 국방장관, 김관진 합참위원장이 바로 그들입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국방장관을 했던 사람이 김장수 씨인데요. 지금 박근혜의 무슨 국가안보실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합참의장을 했던 김관진 씨, 당시 지금은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등거리 등면적 공동의료구역 협상 방안을 직접 만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북한과 협상한 장본인들입니다. 만약 이게 문제가 있다면은 이게 처음에는 등거리를 얘기가 나왔어요. 등거리로 하면은 여러분들 지도 보면 알지만요. 서해오도는 북한에 너무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갖다가 만약에 그 NLL 북쪽에 등거리하고 남쪽에 등거리를 해가지고 공동 의료구역을 만들면은 바로 해주 코앞까지 우리가 의료를 해야 돼요. 그럼 북한이 절대 오케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거리가 문제가 된다면은 등 면적을 하면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김장수, 김관진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문원이나 국정원이 얘기하고 있는 게 시뻘건 거짓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박근혜 정부의 국방장관인 김관진이고요.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인 김장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주도 아래 닫고 있는 거예요? 입 열면은 박근혜가 혹은 박근혜의 신임을 받고 있는 국정원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마 거짓말은 못하니까 주둥아리 닫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던 국방부가 이제 와서는 등면적으로 공동의료구역을 하면은 서부고도가 고립되어 인질화되고 북한의 잠수함 침투를 차단할 수 없다고 발표를 시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같은 방식으로 NLL을 방해하면은 북한 잠수함에 절대 쳐들어오는 일이 없고 서부고도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보라. 그들이 NLL을 확고히 수호한다고 말한 상황에서 벌어졌다. 천안함 사건을 발표할 당시에 합참의 박정희 민군 합동조사단장이 뭐라고 했나? 현대 어떤 과학기술력으로도 물속으로 오는 잠수함을 잡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정작 서북도서 안전이 위협받는 때는 그들이 NLL을 더 강력하게 방해한다고 말한 다음이었다.
만일 등면적으로 하는데 우리의 안보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조정하면 되는 일이다. 그래서 북한과 협의하자고 했다. 김장수, 김관진이 누구인가?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해주 직항로도 열어주기로 했던 사람들이다.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을 사실상 동조하는 종전선언, 여건 보장을 위한 군사적 협력에도 합의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합창의장 정승조, 김장수 국방장관을 당시 수행해서 평양 송정각에 가서 김영철과 실무협의를 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회담 이틀째 되는 날 북한의 인민무력부장, 우리로 치면 국방장관이죠. 김일철입니다. 그리고 정찰 청국장인 김영철과 밤늦도록 폭탄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해보자고 한 겁니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인민무력부장 김일철은 심장박동기를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 김일철이가 김장수, 정승조 등이 권하는 폭탄주를 4잔이나 받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NLL을 확고히 고수하며 걸핏하면 나 사퇴하면 그만이다라는 우리 국방장관이 뭐가 좋아서 김일철은 못 먹는 술까지 마셨을까? 남쪽 입장을 다 이해했기 때문 아니냐. 김일철이 만찬장에서 김장수에게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장수 장관, 내려가면 사퇴하지 마시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내일 중으로 남측과 다 합의하도록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잔, 두 잔, 그러자 김장수 장관도 한 잔, 두 잔, 지금 새누리당 관점으로 이거야말로 정상회담 뺨치는 좌파 군인들의 이적행위 아니냐. 정말 쪽팔리는 일입니다. 쪽팔려요. 예? 우리나라 서해 해역의 안보는 군사적 수단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 이익이고, 군사적으로 다소 혼란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적 차원의 이익이 있다면 군사적 측면에서의 더 효율적인 방위 개념도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도 공동 의료구역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고, 그 취지에는 누구나 다 동감하는 겁니다. 오직 국정원과 국방부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말대로 한다면 국군 포로 문제도 제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개성공단이나 관광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 되는 일에 가담했던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이제 와서 엉뚱한 말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안 되는 일에 가담했던 국방장관이 바로 김장수고 합참의장이 바로 김관진입니다. 지금은 박근혜 정권에서는 국가안보실장과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죠. 진짜 이건 좀 전문적인 얘기긴 한데요. 그러나 국방부의 거짓말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김용대 군사평론가의 칼럼은 여러분들이 다 한번 읽어봐야 할 좋은 칼럼입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오죠. G.O.D의 거짓말입니다. 미안해. 난 네가 싫어졌어. 우리만 헤어져. 다른 여자가 생겼어. 너보다 훨씬 좋은. 네, 노래는 다 안 들었습니다만은 대충 그냥 넘어가시죠.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의정님, 저번까지 감사드립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자동의 TV속 진실님, 저번까지 감사드립니다. 서울 중랑구 면목 7동의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저눌리스트님, 저번까지 감사드립니다. 전남 목포시 연산동의 오동선님, 저번까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북 안동시 옥동의 미스티님, 저번까지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저번 가입이 좋은 결실을 맺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는데요. 소개해드릴 칼럼은 I.M. 피터. 원래 이분의 성이 임씨입니다. 그래서 I.M. 피터가 아니고 임피터라는 건데 이거를 I.M. 피터라고 사람들 읽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I.M. 피터님이 기시 노브스키가 만든 만주국 짝퉁 박정희 정권, 이거 정말 강력히 추천하는 칼럼인데요. 그중에서 일부만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정희가 친일파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박정희가 동네 면서기로 그저 자신의 입에 풀칠하기 위한 친일을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앞서 말했듯이 대한민국을 움직인 모든 일에 친일적인 행각을 벌인 점이 문제입니다. 1961년 박정희는 대한민국 최고회의 의장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했고 이케다 수상이 주최하는 만찬에 만주 군관학교 교장이었던 나구모 신이치로 장군을 초청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정희는 나구모를 만나자 큰절을 하며 술을 따랐습니다. 선생님의 지도와 추천 덕분에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박정희가 말을 한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가 만주 군관학교를 거쳐 일본 육사를 나와 만주군 인맥을 통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으니 팩트는 맞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지도자라고 추앙받는 인물이 군사 쿠데타에 성공하고 대통령 직전에 있던 시기 자신의 성공이 만주 군관학교 일본인 교장 때문이라고 했다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치욕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래서 귀태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귀태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그게 뭡니까? 예, 라디오 비평 여기까지입니다. 예, 만화가 박재동입니다. 언론 환경이 아주 나빠지고 왜곡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방송을 이제 믿지 않게 됐어요. 읽고 답답한 이때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었죠. 그것을 이렇게 실현해준 국민TV 여러분들 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박수 보내고 또 보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말 이 국민TV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싱싱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지시고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가입했습니다. 국민 만화가 박재동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국민TV.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정방송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조합원으로 참여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세요. 더불어 행복